당장은 중국의 사대하고 한자를 공식 문자로 떠받들고 있어서 어렵겠지만 훗날 똑똑한 후손들이 훈민 정음의 진가를 알아채고 세상에 널리 알리면 조선은 새롭게 비상할 것이다. 1897년 11월 30일 오후 2시 배제 앞당 토론회 1주년 기념 행사가 이웃하고 있는 정동교회에서 열리고 있었다. 토론회는 처음 13명의 소년으로 시작했고 지금은 거의 회원이 200명으로 늘었다. 서재필 박사의 연설은 여전히 훌륭했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군주나 아버지를 죽일 수 있다고 한 부분은 지나쳤다. 아무리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 국기가 그를 지켜준다고는 하나 전제항권 국가 조선에서 공개적으로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귀국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895년 2월 어느 날의 일이 떠올랐다. 그날은 온종일 눈이 많이 내렸지만 춥지 않았다. 윤치호는 사랑방에서 아버지 윤흥렬과 저녁 밥상을 앞에 놓고 대화를 나눴다. 무관 출신 윤흥렬은 제2차 수신사 김홍집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다녀온 계약파 인물로 조선 최초 신식 군대인 별기군 창설을 주도했다. 갑신정변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주동자들이 그를 형조판서로 임명하면서 수구파의 표적이 되어 유배도 가고 망명도 했다. 중국과 조선을 망친 건 6글자, 곧 예의지방과 행세입니다. 윤치호가 말했다. 예의지방은 예의를 숭상하며 잘 지키는 나라를 뜻하고 행세는 명예나 도덕심 같은 가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부와 권력을 얻고 위세 떨며 사는 것을 말한다. 내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하지 않겠다.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윤흥렬은 아들의 말에 반쯤 동의하며 행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작년 7월 고토리 일본 공사가 처음으로 전하와 조정의 개혁을 촉구했을 때 그들은 무관심했다. 청국인들이 그들을 지원해 줄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인 장수와 군사도 함께 있었다. 정부는 일본인에게서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전하는 내각을 방문해 확실한 개혁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때 한 연로한 대신이 이렇게 말했다. 오, 전하. 신은 개혁이나 문명화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를 비롯한 모든 신하 가운데 전하의 명령에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전하는 그 대담한 답변에 너무 놀라 그 대신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노 대신은 이렇게 답변했다. 전하의 신하는 이제 이른이옵니다. 신이 6살이었을 때 배운 첫 번째는 부귀하게 되려면 세도에 아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은 14살이 되자마자 세도가들의 집을 자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0년쯤 비위 권력과 돈의 중심은 처분적으로 옮겨갔습니다. 명예와 이득은 이제 오로지 이 처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태는 오늘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신은 세도의 시대에 자라 처분의 시대에 늙어가고 있습니다. 신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세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출세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재능과 더 큰 한 사람의 성장과 몰락에서 별다른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신은 결코 어떤 학문을 가지고 스스로 직책을 얻고자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데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신에게 진실인 것은 전하의 모든 신하들에게도 진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아무것 배우지 못한 저희를 가지고 이제 어떤 개혁을 시도하는 것은 끊임없는 실패만 가져올 것입니다. 문명화의 유일한 희망은 성장할 수 있는 젊은이를 성장할 수 있을 때 가르쳐 조정과 백성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응하고 마땅하는 소리가 윤치호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윤치호는 큰 충격을 받았다. 국내외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개인의 사익만 추구하는 저들이 과연 한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신들이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을 듣고 있는 전하도 용렬하고 이러니 맨날 중국에 눌려 지내다가 다시 일본에 치이는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현 정부의 나이든 관리들은 바보이거나 악당, 아니면 둘 다지 싶습니다. 윤치호의 목소리가 커졌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도 그랬고 나의 조상들이 그러고 살았어도 아직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너도 그 점에 대해 너무 따지고 들지 마라. 그로 인해 너의 몸과 마음만 상할 뿐이다.
행세의 폐해에 대해 조선에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잘 아는 아버지조차 자신에게 시류를 따르라고 해서 윤치호를 더욱 당혹스럽게 했다. 자신에게 어네스트 사토를 소개해주고 에드워드 모스의 진화론 강의를 함께 듣던 예전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날 밤 윤치호는 자신의 일기에 이런 내용을 영어로 언급했다. 아버지는 정직과 명례심은 행세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 자선, 욕망의 절제, 고결한 인격, 고귀한 목표 등 내가 10년 동안 조선을 떠나서 남을 사랑하기 위해 배운 이런 가치는 아버지의 기준에 따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버지는 사람이 행세를 잘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일은 배워도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신다. 아버지는 곡식을 기르는 것처럼 실제적인 일을 내가 배우지 않은 것에 대해 책망하셨다. 나는 너무 외로워 자리에 누워 어린애처럼 울었다. 아버지조차 나를 이해하지 못하신다. 아버지는 내게 올가미를 씌워 점차 견딜 수 없는 풍속의 굴레 속으로 이끌려고 하신다. 의심할 필요도 없이 절대적인 가부장적 권위의식을 지닌 아버지는 나를 강제로 복종시키려 하신다. 그러나 나는 양심과 이성이 허용하는 범위 이상은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겠다. 조선에서는 누구나 얌전한 사람 또는 유능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 그러나 조선이 필요로 하는 것은 능력이나 날렵함이 아니라 애국심과 정직이다. 정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러운 음모에 낭비하는 에너지와 능력을 나라의 복지에 쏟는다면 개혁은 성공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국정 운영에서 일본 공사의 건방진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말할 수 없이 부끄럽고 치욕스러워서 낯을 붉히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일자리를 추구하는 조선인은 노예근성에 너무 찌들어 일본인이든 천국인이든 누구에게라도 철저히 아첨하려고 하며 그래서 그들은 불행하게도 자신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려고 한다. 역겹게도 조선 사회는 집단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다 썩었다. 훗날 윤석열은 내가 먹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먹을 것이다. 정직하지 않은 이런 세상에서는 나만 정직한 것이 아무 소용없다며 아들에게 도덕이나 명예에 연연하지 말고 높은 자리에 올라 실속부터 챙기라고 말했다. 윤치호 표현대로라면 윤석열은 부패한 양반 계급 제도의 이상과 원칙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청렴결백을 정신적 무질서의 징후로 여겼다. 개학 이후 그들 부자가 꿋꿋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풍족한 재력을 바탕으로 한 윤석열의 처세술과 수완이 작동해서였을 것이다.